침묵, 소문, 그리고 한순간의 인간성, 왕실을 둘러싼 두 개의 장면. 나는 이미 스스로 정리했다. 그래서 아첨과 비판은 같은 배수구로 흘러들어간다. 나는 매우 자유롭고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단단히 굳어있다. 최근의 왕실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이 문장처럼 외부의 평가와 내부의 진실 사이에서 묘한 긴장을 드러낸다. 아첨과 비판이 같은 흐름 속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보다 어떻게 이야기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듯하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된 왕실 관련 보도들은 극적인 긴장감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해리 왕자가 메건과 관련된 과거를 둘러싼 충격적인 주장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형태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면서 전체 그림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중은 점점 더 확실한 결론 대신 혼란 속에 머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사건 그 자체보다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해석과 감정이 덧씌워지고 그 결과 원래의 사실은 점점 흐려진다. 이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제시된다. 버킹엄 궁 앞 언제나처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던 근위병 교대식은 관광객들의 시선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의식처럼 보였다. 붉은 제복을 입은 근위병들은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익숙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의식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질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근위병이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무더위와 무거운 복장이 만들어낸 신체적 한계는 순간적으로 그를 무너뜨렸고 그 장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관람객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순간의 침묵 뒤에는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는 이것이 의식의 일부인지 헷갈렸고 곧이어 상황을 인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걱정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는 유지되었다. 질서는 무너졌지만 질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이 장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또 다른 시선이다. 군중 속에서 지켜보던 한 인물, 즉 어린 왕족의 반응이다. 많은 이들이 상황을 관찰하거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동안 그녀는 단순한 의식의 일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쓰러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절차도 형식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이 눈앞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존재했다. 주변이 다시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에도 그 순간은 그녀에게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이 장면은 결국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제도와 절차가 우선하는 공간에서 인간적인 반응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적인 역할 속에서도 개인의 감정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왕실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상징과 규율 그리고 전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이 존재한다. 소문과 논란이 가득한 외부의 이야기들이 진실을 둘러싸고 흔들리는 동안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른다. 하나는 해석과 추측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벌어지는 순간의 세계다. 전자는 끝없이 확장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후자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명확한 감각을 남긴다. 근위병의 실신은 그 자체로 단순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낸 반응과 변화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한 사람의 시선은 제도가 아닌 인간의 감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순간 군중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프린세스 샬럿은 따라가지 않았다. 작은 체구의 그녀는 군중의 흐름 한가운데서도 미동 없이 서 있었고 시선은 단 하나의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쓰러진 근위병이 있던 자리였다. 처음의 충격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던 당황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훨씬 더 단단한 집중이었다.
혼란도 망설임도 없었다. 대신 남은 것은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했다. 대답은 빠르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 말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위치를 의식하며 말을 아꼈다. 더위로 인한 실신일 뿐이라는 설명은 단순했고 익숙했으며 안심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설명은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다. 평범하고 사소한 물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소나기는 조금씩 더 단단해졌고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이 사건은 주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야 했다. 모든 절차와 규범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질서는 유지되어야 했고 감정은 일정 거리에서 관리되어야 했다. 그러나 샬롯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보고 싶어요. 그것은 명령도 저항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설명이 아닌 현실을, 전달된 정보가 아닌 실제를 마주하고자 하는 태도였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들은 규범을 알고 있었고 절차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표정 또한 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확신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망설임의 부재. 이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까웠다. 이미 벌어진 일을 흐름 속에 묻어두지 않겠다는 어린 나이에서 보기 드문 인식의 형태였다. 그 순간 그녀에게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었다. 긴장감은 조용히 높아졌다. 프로토콜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의 의지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이의 균형은 불안정했고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 결국 선택은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선언도 극적인 전환도 없었다. 단지 공간이 조금 열렸을 뿐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틈,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는 의미가 컸다. 시스템이 잠시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왜 그녀는 멈춰섰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았기에 다른 이들이 지나친 순간을 붙잡으려 했는가? 그 답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정적 반응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보는 방식의 차이에 가깝다. 어떤 이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보로 바라보고 어떤 이는 그 안에 사람을 먼저 본다. 샬롯의 선택은 후제에 가까웠다. 그녀의 멈춤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군중이 움직이는 방향과 상관없이 그녀는 한순간을 끝내지 않고 붙잡아 두었다. 궁궐의 뜨거운 여름 공기는 한때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긴장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다른 형태로 변해버렸다. 쓰러진 근위병이 공개된 공간에서 조용한 내부 구역으로 옮겨진 뒤 버킹엄 궁 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질서였고 동시에 감정의 여백이었다.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통제된 안정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느려졌고 모든 목소리는 낮아졌다. 무너진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체적 상태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유지되던 완벽한 형식의 균형이었다. 근위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의 제복은 더 이상 완벽한 질서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과로와 더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물질적 흔적으로 변해 있었다. 단단하게 유지되어야 할 규율은 그의 고요한 호흡 속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 공간으로 한 소녀가 들어섰다. 공주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와는 달리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프린세스 샬롯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물병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상징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배려의 형태였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절차가 아니었다. 이 장면은 어떤 의전의 일부도 아니었고 누구도 미리 계획하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졌다. 통제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는 지점에 섰다. 그제야 근위병은 더 이상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제복은 여전히 그의 몸 위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짧은 질문이 이어졌다. 괜찮으세요? 그 말은 지나치게 단순했다. 꾸밈도 없었고 형식도 없었다. 궁안의 모든 구조와 규칙을 벗어난 언어였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인정이었다. 그는 존재하며, 그는 상태를 가지며, 그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인정. 훈련된 근위병에게 그것은 낯선 종류의 접촉이었다. 그는 언제나 침묵과 통제 속에서 기능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감정은 최소화되어야 했고 반응은 절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어떤 명령도 아니었고 어떤 평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었다. 그 짧은 순간 구조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경계가 아주 잠깐 느슨해졌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존재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방향 때문이었다. 한쪽은 의무로 구축된 세계였고 다른 한쪽은 감각과 공감으로 형성된 세계였다. 그리고 그 둘이 충돌하지 않고 아주 짧은 순간 교차했다. 공주는 어떤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반응했다. 그것은 왕실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오히려 드문 형태의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순간이 상징과 규범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짧은 장면은 오래 남는다. 제도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리기도 한다. 그 순간 샬럿은 그 가림막을 아주 조용히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한 인간과 마주했다. 주변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의 침묵이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교류 이후 공간에는 다시 질서가 돌아왔다. 그러나 완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어떤 미세한 균열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였다. 제복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버킹엄 궁전 앞에서 서 있는 근위병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과 의례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붉은 제복과 곧게 선 자세, 흔들림 없는 표정은 마치 인간이 아닌 하나의 기호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고요한 이미지 뒤에는 단순한 근무라는 말로는 담기 어려운 극한의 인내와 통제된 신체적 한계가 존재한다. 근위병의 복장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하나의 환경이다. 눈에 띄는 붉은 재킷은 전통과 상징성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두꺼운 재질은 열을 쉽게 가두어 버린다. 통기성이나 편안함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위에 더해지는 높은 털모자는 무게를 더할 뿐 아니라 열이 빠져나갈 공간마저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여름철 햇볕 아래에서 근위병의 몸은 외부 온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열이 축적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다. 2022년과 같이 기온이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햇빛이 단순히 비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 전체를 압박하는 형태로 다가온다. 그 속에서 근위병은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견뎌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날씨만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제하는 훈련된 규율이다. 근위병은 근무 중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발의 위치를 바꾸거나 땀을 닦거나
불편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조차 제한된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체적인 상징성과 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멈춰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 몸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무한히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열과 긴장이 누적되면 몸은 점점 균형을 잃는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의식 유지 상태에서의 통제된 붕괴, 즉 훈련된 방식의 실신이다. 이는 무질서한 쓰러짐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반응이다. 쓰러짐조차도 역할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방문객이나 일반 시민이 목격하는 순간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동일한 조건이 누적되어 온 시간이 있다. 극단적인 기온, 장시간의 정지 상태,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결합될 때 인간의 신체는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역할이 계절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고 뜨거움 대신 차가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두꺼운 외투는 보온을 제공하는 대신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냉기는 근육의 경직과 피로를 유발한다. 환경은 달라지지만 요구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 자리에서의 정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근위병의 역할은 단순한 경비를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오래 움직이지 않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자세, 동일한 표정, 동일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곧 무감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통제된 표정 뒤에는 지속적인 피로와 긴장이 축적되어 있으며 신체는 끊임없이 균형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방문객들이 보는 것은 완성된 장면이다. 하지만 그 장면이 유지되기까지의 과정은 철저히 가려져 있다. 근위병은 감정을 지운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표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표현되는 순간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의식이 열리는 순간 근위병들의 세계는 철저한 침묵과 규율로 완성된다. 그들의 자세, 시선, 호흡까지도 하나의 규칙 안에서 통제되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질서로 비친다. 그러나 그 질서가 전부는 아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을 드러낸다. 그곳에서는 침묵 대신 대화가 흐르고 완벽한 통제 대신 인간적인 흔들림이 드러난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경험이 공유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순간들이 조용히 이야기로 남는다. 규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 각자는 압박 속에서도 감정을 지닌 개인이며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순간과 마주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 단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한 젊은 신병이 공식 행사 중 예상치 못한 재채기를 한 것이다. 완벽한 침묵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작은 소리는 의도와 상관없이 공간 전체를 흔들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그 순간을 뜻밖의 인간적인 균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변의 근위병들은 미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고요 속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의 대응은 처벌이나 질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이해로 받아들여졌다. 한 선이 오르다 근위병은 짧은 농담과 함께 그 순간을 부드럽게 넘겼다. 그것은 실패로 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이 허용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근위병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를 만든다. 그들은 서로의 긴장과 압박을 이해하고 있으며 말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탱한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공유의 다른 형태가 된다.
외부에서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존재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감정이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인간성은 때때로 외부의 작은 행동에 의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프린세스 샬롯이 보여준 몇 가지 순간들은 그 균열을 상징적으로 확장시켰다. 한 사건에서는 병상으로 옮겨진 근위병 곁에서 그녀가 조용히 남아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 다른 날, 비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 그녀는 우산을 들고 근위병에게 다가가 비를 막아주는 행동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규율 너머에도 인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순간 그녀가 건넨 당신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은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그 맥락 속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녔다.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인정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왕 찰스 역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권위와 거리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2024년 겨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위병들이 몇 시간씩 추위 속에 서 있어야 했던 시기, 왕실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근위병들이 휴식 시간 동안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거창한 정책이나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분명했다.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고된 환경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은 배려는 단순한 친절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거리두기가 전제된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접촉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는 행위였다. 근위병이라는 직무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지워진 자리다. 그들은 이름보다 역할로 불리고 감정보다 규율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개인으로 인식하는 순간은 매우 드물고 그 드문 순간은 더욱 강한 의미를 남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린세스 샬롯의 행동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더한다. 그녀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짧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것은 규범을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규범이 닿지 않는 틈을 자연스럽게 발견한 행위였다. 그 순간 그녀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근위병을 마주한 것이다. 특히 2022년 여름 한 근위병이 더위와 피로로 쓰러졌던 사건은 이 맥락을 더 깊게 만든다. 당시 그는 공개된 공간에서 수많은 시선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였다. 관찰되고 있었지만 이해받지 못했고 존재하고 있었지만 교류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근위병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고립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인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회복장치처럼 작용한다. 프린세스 샬롯의 짧은 질문과 관심은 그 구조의 균열 속으로 들어온 작은 빛과도 같았다. 그것은 제도나 규칙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위치를 잠시나마 이동시켰다. 근위병은 그 순간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되었고 침묵 속의 존재가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 2024년 겨울의 따뜻한 차와 2022년 여름의 짧은 교감, 그리고 샬롯의 조용한 행동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발생했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형성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간성의 회복이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개인의 감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구조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든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들이 체계를 부정하거나 질서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것들은 질서 안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형태의 인간적 개입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울림을 가진다. 규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이 순간들의 핵심이다. 결국 이 이야기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엄격한 전통과 의례 속에서도 인간적인 이해는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는 얼마나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는가? 답은 이미 행동 속에 드러나 있다. 보온병 하나, 짧은 질문 하나,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침묵 속의 시선 하나가 그것이다.